오늘은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현재는 구속수감되어 옥고를 치르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인간 박근혜 씨의 운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씨는 현재 예정된 어깨 수술로 구치소를 나와 약 석 달간 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깨가 불편해서 왼쪽 팔을 거의 못 쓰는 정도라고 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이처럼 극과 극을 오르내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간 박근혜 씨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보다 더한 기복을 보이는데요. 과연 박근혜 씨의 사주는 어떻길래 이런 심한 기복을 보일까? 또 앞으로의 운명 전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씨의 생년월일은 비교적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더라도 대부분 생년월일까지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가끔 생일이 양력이나 음력이 될 가능성을 논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양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시가 문제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시냐 축시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둘 다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또 당시에 동경 표준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생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씨는 1952년 2월 2일에 태어나셨습니다. 생시는 우선은 축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인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시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주를 인시로 쓰게 되면요, 년, 월, 일시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신묘년에 신축월에 무인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시가 인시가 돼서 갑인시가 됩니다. 제가 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글씨가 좀 보기 힘들어도 양해 바랍니다. 이 사주의 일간은 양쪽이 모두 무토로 되어 있죠. 이 무토는 양토입니다. 음양 중에 양토이기 때문에 이걸 뭐 큰 산이다, 거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사주에는 항상 중요한 게 몇 월 달에 언제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 축달에 태어났습니다. 2월 2일은 입춘 바로 전입니다. 계절상 아주 추운 계절입니다. 이때 굉장히 추운데 이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사주에서 중요하게 따지는 용신을 얘기할 때 이제 용신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조용신 있죠. 조후로 볼 때 조후라는 거는 추우면은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너무 더우면 서늘하게 해줘야 되고 하는 것이 조용신을 찾는 방법인데 이 사주는 너무 계절이 추워요. 그 다음에 글자들이 대부분 다 추운 글자들이에요. 뭐 쇠라든가 뭐 나무는 그렇게 뭐 추운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계절상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일단 조후용신으로 따질 때 화기가 불기운이 와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게 일단 급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일단 격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 사주에 격을 따질 때는 월지를 보죠. 월지에 보면은 월지 안에는 지장간 중에 계신기가 있습니다. 계신기가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계가 시간에도 떴고요. 물론 이제 이쪽에 인시로 보게 되면 계가 뜨질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축시로 보면 계가 시간에 뜨고 그 다음에 신금이 이제 월간하고 연간에 떴는데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 모든 지장간이 떴을 때 어떤 것을 갖다가 선택을 하냐 할 때 기운이 왕성한 걸 선택합니다. 그 중에서 기운이 제일 왕성한 게 월간을 가장 기운이 왕성한 걸로 보기 때문에 월간에 투출된 지장간을 우선으로 보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월간, 연간 양쪽에 다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금이 가장 센 기운이 되고 이 신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격을 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상관격이 됩니다.
이 상관격, 이 축토도 역시 그 금기의 창구가 되죠. 네, 그래서 뭐 금기가 상당히 왕성한 그런 사주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을 따질 때는 이제 조후 용신도 중요하지만, 네. 그 다음에 본 그 용신이 또 중요하죠. 용신을 따질 때는 강약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이 사주에 보면은 무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화기하고 토기예요. 그런데 이 사주에는 보면은 금, 이거는 토의 기운을 설기를 하는 기운입니다. 나무, 물, 이게 다 뭐 나무는 흙을 갖다가 극하는 기운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글자는, 의지할 수 있는 글자는 여기 양쪽에 있는 요 두 글자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사주가 신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한 사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인비가 가장 시급합니다. 예. 인비는 인성과 비견겁절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화토가 되는 거죠. 예. 이 화토의 기운이 와야지 이 사주가 그 좀 기운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주 안에 토 기운은 두 개가 있어요. 뭐 이쪽으로 이 갑인시로 보면 토 기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토 기운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토 기운이 두 개인데 두 개가 좀 부족하죠. 그 다음에 화기가 굉장히 급한데 화기가 없어요. 화기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 일지에 인속에 병화가 있습니다. 지장간에. 근데 이건 지장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쉽게 그렇게 꺼내 쓰기가 어렵지만 그나마 이걸 가지고 용신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주 안에서는. 이쪽으로 보면 이제 병화가 두 개가 있게 되고, 그렇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주가 인시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게 사주가 아주 좋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인시에 태어났을 때 한번 보세요. 주변에 어떻게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자가 없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글자가 없어졌어요. 다시 써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간목, 이 여기에 있는 이제 토기운의 주변에는 쇠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쪽 쇠가 있고, 이 축은 아까 얘기했지, 격국으로 따지면서 상관 신금이 투출한 바람에 또 이 축기운은 토기운이긴 하지만은 이 쇠금의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같은 쇠기운으로 봐도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금기가 많은 데다가 여기에 나무가 굉장히 많죠. 자, 오행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토를 기준으로 볼 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입니다. 화생토가 되는데 이건 이제 서로 상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목이 있어요. 이 사주에는 토가 있어요. 무토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생금, 여기 잘 갔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금생수하는데 수글자가 없습니다. 이 안에. 이 기토 안에, 이 계란다. 이 축기 안에, 축월 속에는 계수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 글자는 쇠 창고예요. 예. 쇠 창고다 보니까 창고에 들은 거는 깨서 문을 열어야지 안에 있는 지장간을 꺼냈을 수 있습니다. 이 깬다는 거는 뭐냐면 충이 오거나 뭐 충파가 와가지고 이걸 깨서
창고문을 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안에서는 지금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개수를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 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토생금 했다가 금생수를 못하고 바로 금극목이 됩니다. 이 많은 나무 글자를. 자, 쇠가 나무를 깎아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 이 목의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세요. 말도 못하게 강합니다. 지지에 네 글자 지지 중에 세 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간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있죠. 목다 금결이야. 나무가 너무 강해서 쇠가 날이 무뎌집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원래는 금이 목을 이겨야 되는데 목이 너무 세다 보니까 버텨요. 그럼 둘이서 어떻게 됩니까? 상극이 됩니다. 이 사주는 전체가 목과 금의 상극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주가 엄청나게 흉해집니다. 심한 경우에 단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에 시달리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씨의 그 개인적인 삶을 돌이켜볼 때 이 인시에 태어난 것도 완전히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과연 이런 흉한 사주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씨가 그동안에 뭐 국회의원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보여주었을 때 굉장히 성실한 부분이 보였었어요. 이 성실을 나타내는 글자는 정제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정제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이제 뭐 축토 안에 조금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창고 안에 갇혀 있고, 이게 축시가 되면은 시간에 바로 정제의 성격인 개수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에 축시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주장을 해봐야 진짜로 인시에 태어났으면 인신 거고, 축시에 태어났으면 축신 거지만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개수가 있게 되면은 사주가 확 달라집니다. 많이 부드러워져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은 좀 부드러워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상황에서 아까는 이 상극만 했는데 금하고 목이 싸우는 데에 금생수 수생목이 되면서 여기에 돌게 되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아까보다 굉장히 사주가 편안해지는 사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하나, 인시에 태어났느냐 축시에 태어났느냐, 요 차이로 이 사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편안해지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걸 볼 때 축시에 태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사주를 감명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사람이 태어난 성격하고 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격을 한번, 박근혜 씨의 성격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지난 동영상에서 성격이 사주에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중요한 건지 실질적인 이제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말 성격이 그렇게 중요하냐? 네,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박근혜 씨의 그 사주를 볼 때 성격은 뭘로 본다고 그랬습니까? 주변에 있는 육친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은 이 육친 속, 이 글자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안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난 주된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주된 성격이 중요한 것이, 원래 사람한테는 성격이 5, 60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50가지에서 60가지의 성격이 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 이 50가지, 60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주 볼 때 아무거나 얘기해도 다 맞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이걸 갖다가
서양 심리학에서 베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있게. 예. 근데 이거 뭐 그러니까 비슷한 사주, 보편적인 사주를 종이에 써가지고 10사람한테 나눠주면 다 자기가 이 성격 맞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베너미 효과인지 무슨 뭐 구렁이 효과인지 뭐 이건 뭐 제가 뭐 아, 상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50가지 60가지 성격 중에서 이 사주 안에 들어있는 성격이 내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박근혜 씨는 과연 어떤 성격을 가졌나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씨 성격이 절대로 쉬운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인시에 태어나던 축시에 태어나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인시에 태어나면은 이 위아래 글자가 위아래가 모두 간목이 되는데 이 글자는 이미 여기에 일지에 간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추가가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성격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글자 중에 이 축시가 되면 이 축 글자는 여기 월제에 이미 있는 글자가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에요. 없던 글자가 생긴 거는 요 개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지장이 없는데 이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운 성격인 게 우선 본인도 힘들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예. 이게 기분 좋을 때하고 나쁠 때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박근혜 씨의 비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대하기가 어려워지죠. 이게 아랫사람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애가 까칠하게구냐 하고 야단 한번 치면 끝나요. 하지만 윗사람이 이러면은요, 아래서 어떻게 됩니까? 윗사람 눈치나 보게 되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박근혜 씨가 아무하고나 안 사귀입니다. 사교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접근하기 어렵고 눈치 봐야 돼요. 이러면은 뭐 보고할 게 있어도 이 보고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고 안 되죠. 실제로 본인도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 가까이 와가지고 뭐 나하고 친하게 뭐 지내면서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청와대에 있을 때 어떻게 지냈다고 그래요? 그냥 이 정무가 끝나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뭘 하는지 문 닫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라를 지도를 해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이걸 이메일로 보고를 했다? 예.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메일 보고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비상사태가 터졌는데. 그래서 그럼 이메일을 갖다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나요? 이거 뭐 6시간 사고 발생 6시간 7시간 후에 들여다봤대잖아. 이게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성격 뭐 아예 사람들이 성격이 뭐 거기서 거기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 주요 성격은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중요한 성격이 또 하나 있어요. 체면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이 체면 뭐예요? 남에게 쪽팔리면 안 됩니다.
틀어진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점점 이제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 급한 일이 생겼어. 비서관이 갑자기 보고를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런데 직무 시간이 끝나고 혼자 있는데 뭐 흐트러진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화장도 지우고. 이런 거를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보고할 수 있습니까? 보고가 안 됩니다. 예, 대면 보고가 안 되고 그냥 서신이나 뭐 이 쪽지에 써가지고 아니면 나중에 대통령이 다 준비하고 나온 다음에나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항상 머리 신경 쓰고 화장해야 되고 옷 제대로 차려 입어야 되고 준비 다 하고 비상사태 지금 불났는데 머리하고 화장하고 이러고 나옵니까? 여기 이런 성격이 이분한테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사주에 있는 성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분 얼굴에 화상기가 없어요. 화상기가 없다 보니까 그 박근혜 씨 어머니신 영수 여사께서는 굉장히 얼굴이 온화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 좋아했어요. 근데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은요, 항상 얼굴이 입국 다문 뭐 아주 뭐 엄격한 얼굴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근혜 씨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격에서 보면은 그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책임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이 현실감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자기만의 이상세계가 따로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는 이 이상세계에 묻혀가지고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는 뭐 이 박근혜 씨의 과거에 부모님을 일찍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은요, 원래 본 사주에 이게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런 그 자기만의 이상세계,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박근혜 씨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 이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의 말도 안 되는 미륵 신앙에 빠져서 그걸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위로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덕분에 어릴 때부터 아까 얘기했죠. 순수하게 이제 뭐 아니 쉽게 사람을 갖다 사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만약에 믿게 되거나 사귀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한테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게 됐던 최순실 씨가 이 박근혜 씨의 유일한 친구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성격이 낳은 이게 불행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이 성격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성격 뭐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따질 수도 있지만 일단 큰 것만 몇 가지 따져봤고요. 이 다음에 운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몇 번을 얘기했듯이 이 사주에서는 이 위에 8글자 팔자 이 팔자를 갖다가 자동차로 보면은 밑에 이 대운의 흐름이 도로라고 그랬어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도로가 나쁘면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벤츠고 BMW면 뭐합니까? 도로가 비포장 도로에다가 도로가 끊겨 있으면 차가 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주의 대운수는 1이고요. 네. 대운수가 10일, 20일, 10년씩 나갑니다. 자, 대운의 흐름을 보면요. 맨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화기운이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불기운이 와야 되고 이제 뭐 인비, 뭐 토기운도 오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무의 기운이 옵니다. 이거 좋을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나무, 이 사주에 그 상관격이라고 그랬죠. 상관격에 상관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상은 상할 상이에요. 때렸다 이거야. 관은 뭡니까? 이 벼슬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경찰, 뭐 관직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경찰을 때린 거예요. 상관이라는 거는. 그러면 경찰을 때렸는데 경찰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이 사람들은 공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찰을 때렸으니까 나중에 관이 다시 오게 되면은 이 때린 놈을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이 사주는 경찰 때린 사람인데. 자, 어릴 때 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21살 때에 이제 갑진대운으로 들어가는데 이 갑이 뭐예요? 편관입니다. 여기서. 예. 편관이 이게 굉장히 힘이 센 관이에요. 정관하고 편관이 있는데 편관은 무관, 정관은 문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무를 얘기라고요. 정관은 문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무가 뭡니까?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이죠. 이런 게 오니까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1974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가 1974년 8월 15일 날 국립극장에서 광복절 기념연설을 하는 도중에 문세광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총탄에 맞아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해가 갑인년입니다. 이게 위에도 편관, 아래도 편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관격에 관이 오면 안 좋다. 대운도 편관, 대운에 위아래가 전부 다 편관이에요. 좋은 일이 없어요. 이래서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놀랬을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는 박근혜 씨 나이도 많지 않았고 그 덕분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머니 대신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 뒤에 5년 뒤입니다. 1979년 이때는 기미년이에요. 기미는 이 사주에서는 위아래가 다 겁재가 됩니다. 이 겁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주에서 아버지를 편재로 봅니다. 근데 겁재는 편재를 갖다가 완전히 극하는 글자예요. 그 아버지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아니면 아버지를 잃던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미는 기미년의 미는 어떻게 되냐? 이 사주에서 월지는 부모 형제를 봅니다. 부모 형제궁인데 이 미가 와가지고 축을 충을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모 형제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뭐예요? 이별, 헤어짐, 이런 고통, 병이 나거나 뭐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제들은 좋습니까? 아버지를 잃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1979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박근혜 씨가 이건 뭐 한마디로 멘붕이죠. 그 젊은 나이에
더군다나 장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어머님이 갑자기 다 돌아가셨어요. 이 바람에 박근혜 씨는 한 2, 3년 동안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31살 이대운부터 불 기운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계속 불입니다. 예. 계속 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이 여름의 기간이 불이 제일 왕성한 기간이고, 이 불 기운을 따라서 이것도 이거 뭐 다 화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지니까 이게 65살까지 이운이 쭉 이어집니다. 물론 이 안에 연내 그 기룡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죠. 이때에 박근혜 씨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서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거쳐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기, 정말 혼자서 달려왔던 그 시기가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됐다 싶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런 운이 계속 갑니까? 여기에 이 나이 66세가 되는 신대운이, 이게 또 골치 아프죠. 이 운이 오는데 이 신대운이 또 아주 머리 아픈 운입니다. 자, 이 사주에서 대운이 바뀌는 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예고편이 있어요. 운이 바뀌기 전에 예고편. 그게 언제냐? 2014년입니다. 이게 갑 5년이에요. 갑 5년에 갑이 또 뭐예요? 이게 또 편관이 또 옵니다. 이놈의 편관, 아주 지긋지긋할 거예요. 편관운이 오는데 이때 오는 오자는요, 이 무오의 양인살이에요. 이게 양인살 뭐예요? 칼 들고 온 겁니다. 자, 경찰들이 무기를 가져왔어. 이제 맨손으로 안 온 거야. 무기를 가져왔어요.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때는 아직 대운이 받쳐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일이 난 겁니다. 사실은 이때 빨리 대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신대운으로 딱 들었어. 병신년이 된 거야. 2016년 2016년 맞죠? 2016년이 병신년인데 이게 또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병신년이 요 신자하고 이 대운도 신대운에 들어간 해예요. 근데 이 신자가 두 개가 다 신자가 와서 뭘 치느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일지죠. 일지는 원래 배우자 궁입니다. 근데 박근혜 씨는 평생 결혼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씨가 평생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이 성격 때문입니다. 성격. 아무나 사귀지 못하는 이런 성격. 그런데 이 배우자 궁을 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사주에 아까 얘기했죠. 인 속에는 유일한 불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불을 지장가지만 이 불을 꺼내서 용신으로 쓴다고.
근데 이 대운 연운에서 신이 와가지고 이거를 쳐버리니까, 인신충을 해보니까 이 병의 불이 확 꺼져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에서 정말 유례 없이 탄핵을 당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2017년에 정유년입니다. 예. 관을 갖다가 또 쳐버려요. 예. 묘유충. 대운이 나갔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신시에 태어났으면요, 이 인신충 때는 이것도 이것도 충이에요. 예. 지지가 두 개가 흔들려. 이게 배우자궁은 이게 자식궁인데, 박근혜 씨는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대신 올 수 있는 화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이때 박근혜 씨가 배우자가 있거나 자식이 있었으면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헤어질 수도 있었을 그런 운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이 이 그 흉한 살을 갖다 본인이 다 받은 거죠. 이 두 개는 이 사주에서 역마에 해당합니다. 예. 혹은 지살이라고도 하죠. 예. 이 역마 지살을 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게 역마 지살은 충하게 되면은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 부러지는 낙마살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 신년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 과연 박근혜 씨가 석방이 될 수 있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토기운이 나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 신대운이 끝나고 토기운이 다시 들어가는 71세가 되면은 다시 토기운이 와요. 이게 굉장히 좀 약한 토기운이에요. 약하긴 하지만 토는 토입니다. 토가 오는 2022년 이미 임년이 돼요. 2023년 개묘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전에 2021년에 자, 금년해가 2019년이고 20년, 21, 22, 23 이렇게 남았는데 2019년 기해년이에요. 예, 내년이 경자년이야. 그 다음에 신축이에요. 자, 축. 그 다음에 이민이죠. 예, 개묘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대운은 2022년서부터 바뀝니다. 그 전에 원래 2020년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근데 대운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못 갈 것 같아요. 예, 힘들 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파서 병보속으로 좀 이 치료를 위해서 잠시 가만히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 있는 해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해예요. 이 해가 신축년이 21년이 굉장히 안 좋은 해인데 이때를 버텨야 됩니다. 이때 잘 버티셔야 돼요. 이때 잘 버티고 나면은 2020년서부터 대운이 바뀌어지면서 이 양년간에 특히 2023년 이때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석방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됩니다. 물론 석방이 된 다음에 연우는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또 갑자기 막 다시 좋아지고 다시 뭐 정치에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 운이 그다지 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 같은 거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활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 같은 데 의지해서 좀
건강하게 좀 지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박근혜 씨 사주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참 여러분들 사주 한번 보시고, 참 개인적으로 저는 뭐 박근혜 씨를 뭐 좋아하는 성격,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개념이 이 사람하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 인간으로 볼 때, 이게 한 여인이 배우자도 없어, 자식도 없어, 부모 어릴 때 정말 조실부모 한 거죠. 그렇다고 형제들하고 뭐 잘 지내느냐? 그것도 아니야. 말년에 무슨 뭐 그 대신에 대통령은 했습니다. 이거 아주 좀 뭐 인생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로 인생에서 최고의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기구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했는지 오늘 한번 이걸 박근혜 씨의 사주를 보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 예. 아주 이 친구 하나 잘못 떠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옛날에 그 인터넷에 박근혜 씨가 나중에 이제 상황이 잘못되면은 주변 사람 때문에 잘못될 거다. 주변 사람을 잘 둬라고 제가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제대로 못 받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극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운이 바뀔 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박근혜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